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6월 14일 뉴스네요. 그리고 14일 날 이게 지금 라이브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6월 14일 뉴스인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 되면 6월 말쯤 올라가겠죠. 사이버 트럭 설계 결함, 사전 생산 모델에 설계 결함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게 무슨 뉴스인지 찾아봤더니 아주 그냥 온통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내부 고발자 사이버 트럭, 내부 사이버 트럭 설계 결함 막 계속 나와가지고 온통 이 뉴스길래 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무슨 내용인지 또 외신에 나온 내용을 직접 찾아보면서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내용인지, 사실은 문제가 될지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거를 통해서 놀라운 테슬라의 그 개발 과정을 봤어요. 놀랍다는 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테슬라 바의 개념으로 좋은 개념일 수도 있고,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발한다고 차를 하는 식의 두 가지 인사이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면 반으로 자를게요. 또 중간에 잘랐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까발려서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방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는 숲을 보라면서요. 숲을 보는데 오늘은 나무를 보는 방송입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 재밌는 내용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사이버 트럭이 보면은 인사이드 EV라는 외신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테슬라 파일이 공개가 되는데, 공개된 파일엔 엔지니어링 리포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심각한 서스펜션 및 제동, 핸들링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그래서 인사이드 EV에서, 그러니까 국내 기사 말고 진짜 기사에 나온 거기를 가봤어요. 인사이드 EV라는 데 가봤더니 Leaked report suggests Alpha Tesla truck. 이거는 이거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단계별로 나타내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현대자동차는 이걸 뭐 프로토 1, 프로토 2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다른 회사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니까 서로 이름이 다른 것뿐, 이거의 자동차 이름이 알파가 아니에요. 이건 사이버 트럭이에요. 이거에 multiple 디자인 플로우가 있었다, 디자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세 가지로 보여요. 이렇게 쭉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기니까 뭐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미리 자료를 캡처했죠. One of the engineer state blown away. 자기는 깜짝 놀랐다 이거지. blown, 이게 바람에 불려서 날아갈 정도로 깜짝 놀랐다 이런 거죠. 미국 말에 좀 이렇게 과장법이죠. 나는 완전히 날아갔어 뭐 이런 거죠. 뭐에 놀랬냐? 이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선 지금 테슬라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fully seal, 기밀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 노이즈가, 소리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바디에 롤이 많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에 이슈가 있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흔들린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브레이크다. 뭐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해봤더니 브레이크가 지금 페어를 예상했는데 페어보다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according to wired, 혹시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according to wired 뭐냐면 wired라는 거에 따르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조차도 누구를 한 거냐면은 wired라는 사이트에서 쓴 기사를 다시 언급한 거예요. 기사를 또 다른 기사에서 갖고 온 거니까, 이 기사를 갖고 온 거를 또 한국 기사가 또 갖고 온 거를 또 한국 기사들이 또 다른 기사가 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숲이라면 이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려고 했더니 그 나무가 죽고 있는 원인을 보니까 안에 개미가 보이는 거예요. 개미가 왜 있나 보니까 그 안에 그 진딧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진딧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어드라는 데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누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안에 있는 문건을 유출을 했는데 그 문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문건을 까봤더니, 자기가 유출된 테슬라 보고서를 까봤더니 사이버 트럭에 기본 결함이 있었다. 그 결함이 뭐냐? 첫 번째, 노이즈, 소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Internal Dynamics and NVH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NVH가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할시니스예요. 제가 노이즈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NVH라고. 근데 우리 미국 애들이 저보러 not very helpful, 도움이 안 되는 녀석 이러면서 저한테 not very helpful 이러면서 NVH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간 NVH 성능에 따르면은 자기네들이 원래 알파 차량을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던 거로 이제 어느 정도 소음이 나올지를 예측을 했는데, 그것과 실제 알파 차량을 만들어냈을 때 노이즈 소음 성능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큰 차이가 발생했다.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문제인가 싶은데 뭐 아무튼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알파 차량은 이건 놀랍지가 않은데 포머 그러니까 닛산의 전 COO이자 어스틴 마틴의 CEO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문제 이런 건 문제가 아니 자동차 회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저도 이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그 리포트의 솔직함에 대해서 많이 놀랬다. 이거를 회사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런 걸 보고서를 쓰지 않는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회사 다니는 엔지니어 연구원들이 자동차에 만드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고서를 안 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CEO는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발견하면 뭐 리포트를 안 쓰나? 유럽은 그런가? 일본은 그런가? 미국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고서를 안 쓴 게 밝혀지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이 사람의 분석이 좀 이상해요. 40년이나 근무하셨다는데 이런 보고서가 너무 솔직해서 놀랬다. 아닌데 저는 제가 이런지 아는 회사들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솔직하게 써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써야지 개발을 하지. 발견한 거를 관련 부서랑 얘기해가지고 리포트를 솔직하게 써야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솔직해서 놀랬다? 그거는 아무튼 이 사람의 분석이 조금 이상하고요. 두 번째로 알파 버전에서 소리가 많아가지고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 소리 새 들어오는 구멍을 막 작업했다는 뜻입니다. 그 작업을 했는데 소리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막 측정해보고 들어오는데 어디 보니까 21군데나 소리가 새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테슬라 차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차랑 그런 소음 문제가 뭐 히스토리가 있죠. 이 리킹 소음이 새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건 뭐 어제 오늘의 뉴스가 아니니까. 바디 생산하는 것과 페인트샵 뭐 이런 것들이 잘 못해서 이 바디를 실링하는데 그렇게 소음이 들어오는 데를 실링하는데 아직 완벽하게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과거에도 잘 못했고 사이버 트럭은 현재는 또 새로운 문제를 당면한 것 같다. 그래서 MVH 퍼포먼스가 과거에도 안 좋았지만 또 나올 사이버 트럭도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 봤지만 실제 최종 제품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서 MVH 팀 하는 업무가 이런 거거든요. 21개 뭐 적당합니다. 원래 이럽니다. 상당히 개선돼서 나오도록 노력을 할 거지만 이제 테슬라의 옛날 차량들을 봤을 때 이게 다 고쳐져서 나올지는 좀 의문이에요. 기존 자동차에서 현대, 일본 이런 회사들은 21개의 노이즈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 빡빡하게 다 고쳐가지고 나오는데 테슬라 차량은 보면 못 고쳐서 못 고치는 건지 아니면 안 고쳐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노이즈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필드 문제에서 많이 들리죠.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최종 설명은 뒷부분에서 해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어떤 현상을 비밀 문서를 유출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차량 핸들링에 거동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핸들링은 어떤 컨선이 있었냐면은 미드 스피드 중속에서 과도하게 어브럽트하고 하이 헤드 토스 엑셀러레이션 이렇게 바블 헤드 이런 뜻인가요? 헤드 토스 엑셀러레이션이란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거 머리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탁 이렇게 과도하게 보통 우린 절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절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떨림이 있었다, 쉐이크가 있었다, 붕 할 때 떨리는 그런 거 같은 떨림, 뭐 붐 노이즈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이렇게만 보면 무슨 문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떨림과 과도한 거동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특이한데요. 뭐냐면 과도한 좌우의 절킹이 있었다. 절킹이라는 건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속에서 좌우로 울컥울컥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는 아마 그 서스펜션에서 이런 얼라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서 타이어가 이렇게 벗어나려다가 퍽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인지는 봐야 돼요. 스티어링의 리파이어먼트가 필요한 것 같다. 바디에 롤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크랩 워크를 하나요? 사이버트로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크랩 워크를 할 수 있었나요? 크랩 워크는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옆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베이직만 가능했었다. 아마 크랩워크를 하면서 스티어링 각이 잘못 맞으면 이렇게 덜컥덜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고치겠죠. 고치지 않고 나오면은 필드 프로블럼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브레이크 문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한대요. 원래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그 SA에서 정한 스코어 7점 정도를 적당한 수준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 미리 원래 타겟을 정하거든요. 타겟을 정하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알파 차량을 만들어 보니까 브레이크 시험을 해봤더니 4점밖에 안 나왔더라. 상당히 불량한 성적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과 문제가 뭐냐? 이 4점은 사실은 이제 생산하기 전이니까 고쳐서 나오면 되는데 고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보니까 페달 트래블이 너무 길어. 이게 쑥 들어가는 거죠. 쑥 들어가는 페달 트래블에 문제가 있고 이게 한 반 밟으면 얼마큼 서주고 반 더 밟으면 얼마큼 더 서주고 조금만 밟으면 얼마큼 세야 되는데 같은 양의 브레이크를 발로 밟았을 때 발을 제가 잘 못 그리겠네요. 발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같은 양을 밟았는데 멈추는 차량의 반응이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자주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왜 자주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게 생겨나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았을 때 피치가 생겼다. 피치는 뭐냐면 사이버트럭 잘 그렸죠. 잘 그렸죠.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피치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런 너무 과도한 피치가 발생한다. 이 서스펜션이 너무 부드럽던지 아니면 뭐 센터 오브 그래비티 포인트가 잘못 잡혔던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근데 프릭션 브레이킹 하는 동안에 리젠 브레이킹이 아니라 프릭션 브레이킹을 할 동안에는 차량에 피치가 있었다. 잘 그렸는데 없어졌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오늘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본적으로 셰시나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은 처음에 엔지니어들이 일할 때 바디 이런 거를 작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먼저 성능을 딱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디를 잡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테슬라는 지금 현재 이 알파 차량이 나온 이 시점에 브레이크가 프로토타입이다. 이건 좀 너무 심각하게 늦다라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요것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또 뒤에서 다 설명드릴 때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었다. 제가 세 개였는데 보니까 아까 두 번째 문제랑 네 번째 문제랑 살짝 달라.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요. 뭐냐면 키네메릭스 운동학 와 컴플라이언스, 부싱 그런 거 있죠? 이런 움직임. 그 시험은 뭐냐면 이거 이제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니까 근데 테슬라에서는 KC 테스팅이라고 한대요. 차량의 거동이 어떤지, 그 사람이 안에 탔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보는데 KC 테스트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영상으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옛날에 뭐 이렇게 미니에처 자동차 같은 거 또 보여드리고 실차도 있고 실차를 이런 그 벤치 테스트 같은 데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거 포포트 쉐이커라고 하는데 이런 데다 올려놓고요. 머신이 막 얘를 가지는데 막 떨어요. 막 떨으면은 얘 서스펜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에 뭐 알루미늄의 성분이 얼마나 알루미늄 얘기는 그만합시다. 여기에 뭐 부싱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설계 변수에 따라서 안에 타 있는 마네킹 안에 타 있는 센서가 어떠한 가진 대비 forced input 대비 여기에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캠버 값이나 토 값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얼라인먼트, 스티어링 얼라인먼트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값을 보는 거예요. 토, 캠버, 캐스터 이런 값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터는 여기서 못 볼 가능성이 많겠네. 뭐 아무튼간 그래서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보는 건데 자기네가 목표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네가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차를 만들기 전에 이런 걸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실제로 만들고 나니까 너무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죠. 네 번째 이 문제 계속 들여다보면 좀 긴데요. 봤더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가능한 솔루션도 적어놨었대요. 그래서 가능한 솔루션이 뭔가 앞에 차량의 앞단의 솔루션은 서스펜션의 디자인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솔루션이 없다. 이게 결론이래. 야, 이거는 진짜 엔지니어들이 뇌서는 안 되는 결론인데, 이거 심각한 결론인 거예요. 이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어 마모와 얼라인먼트 변화가 이게 라이더 하이트를 변화를 오는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제로다, 제로. 고칠 수가 없다.
이거 고칠 수가 없다. 와, 이건 좀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거 자기네들이 자체 평가했을 때,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야, 이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죠. 개발 단계라는 게 있는데, 개발 단계 초창기에 시뮬레이션 단계라든지 프로토타입 첫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알파 차량에서 나왔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토셔널 스티프니스라는 거는 뭐냐면, 차량이 이렇게 비틀려지는 게 이제 토셔널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차량이 회전을 할 때 이게 이렇게 얼마나 많이 틀어지느냐. 옛날에는 이게 뭐죠? 컨버터블 위에 뚜껑이 없는 차를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을 2000년도 초반까지도 막 생산을 못했잖아요. 그게 이 바디 이 스티프니스를 강하게 만들 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뚜껑이 아무래도 더 잡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또 단단해가지고 단단하면 이게 또 그렇게 안 돼. 이게 약간 언더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물르면 이 차량이 틀어지니까 이게 틀어져도 안 되고 이렇게 틀어지면 오프로드 같으면은 이거 나중에 바디 이거 다 틀어집니다. 문제가 돼요. 문도 잘 안 닫혀 그러면 너무 소프트웨어도 안 되고 너무 딱딱딱하기도 안 돼.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네가 생각했던 타겟 대비에 너무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것조차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그치, 이건 너무 해결하기가 어렵지. 뭐냐면 사이버 트럭은 이거 통째로 스테인레스 스틸 그 통짜 바디잖아. 예상됐던 문제 아니까 이거를 지금 이걸로 놀랐다, 서프라이즈 했다, 이걸로 서프라이즈 했다는 게 나는 더 서프라이즈한데. 아무튼간 그리고 이거는 지금 픽스 하려면은 무게를 더하고 디자인을 바꿔야 돼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이거는 이제 자체 보고서 내용이었고, 이 밑에 내용은 엔지니어링 챌린지가 보면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건 이제 밑에 있는 그 논평 같은 걸 쓴 거야.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들은 이 F-150 라이트닝 뭐 이런 트럭, 그러니까 뭐 자동차 GMC 트럭 뭐 이런 거 F-150, F-250 이런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어 온 회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겪을 가능성이 적은데, 이게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전 스크래치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스케치라고 하는데 뭐 스크래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처음부터 해야 되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이 겪지 않아도 될, 다른 회사들은 다른 기존 디자인들을 리유즈하거나 뭐 다른 패트들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데 테슬라는 이런 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테슬라 모델 3 만들 때는 제가 이제 관여를 했었으니까 그때 브레이크 만들 때 제가 브레이크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죠. 테슬라가 브레이크 디자인 할 줄 몰라가지고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그 A사의 그 브레이크 있잖아, 우리 차랑 비슷한 거,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줄래? 설계도도 필요 없고 그런 거 유출한 게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 모르겠으니까 그냥 브레이크 통째로 줘.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갖고 간 거라, 사이버 트럭도 비슷한 무게의 비슷한 차량을 갖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비슷한 무게의 차량의 브레이크도 잘 안 들어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걸로 그냥 만들기에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델 3 개발할 때랑 또 다른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이제 뉴스가 나온 지가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많이 해결했겠지만 초반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뉴스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했잖아요. 이 비밀 유출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놀랍다고 하는 거, 이게 좋은 의미에서 놀라운 것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놀랍도록 나쁜 거를 보게 될 거고요.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테슬라는 역시 다른 회사랑 달라 라는 거를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정말 놀라운지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5가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라이브가 지금 한 24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그거는 2부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